정치의장 최희배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잠원동 붕괴 사고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부천에서 철거공사 건물 가림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통학로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철거 현장에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재작년 2월부터 지상 5층 높이이거나 지하 2층 깊이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잠원동 붕괴 철거 공사에서 드러나듯이 사전 심의만으로는 철거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가 잠원동 철거공사 심의사항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은 감리자의 현장 상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물 높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거 현장이 도심인지 인근에 인도가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철거 공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철거 공사를 허가할 때 국민과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한 영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7년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여성, 노인, 아동 등 약자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밀폐된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와 반복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격리나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국회가 공전 상태로 민생 법안이 표류하였는데 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의지를 밝힌 만큼 가정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앞장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일 개최된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 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6차, 7차 전원회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여 파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 문제의 본질은 결정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체 협상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매년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공익위원은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충분한 심의와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 방식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익위원회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